네,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겨레 김한 기자가 휴가를 갔다고 해서요. 매일신문 시경캡을 5년째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만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뭐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. 5년. 네. 네. 요즘은 그 경찰들 가장 바쁘게 하는 게 뭔가요? 취재를 좀 수해 열심히. 때문에 수해 다들, 때문에. 예, 정신이 없고 다들. 또 15일에 또 광복절 네. 그 집회를 또 집회. 연다고 또 해가지고 네네. 원래 이제 정지를 했잖아요. 못하도록 금지를 그렇죠. 했는데 또 강행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약간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에요.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 인사였던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오늘 지방경찰청에 출석했어요. 어떤 이유인가요? 지금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세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. 하나가 이제 뭐 사망 사건 수사, 네. 또 하나는 그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,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방조 수사 이렇게 있는데요. 네. 이 중에 이제 김주명 실장은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 피해자하고 김 실장하고 이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기간이 한 1년 4개월 정도 겹치는데 이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좀 기대가 있어서 이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네.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오늘 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근무했던 시기가 겹친다. 네네. 한 1년 4개월. 그런데 오늘 오전 출석하면서 어떤 뭐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?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중요 인물이 네. 수사를 하러 오면은 사실 기자들은 뭐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오전에도 이제 오늘 오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출입구로 오시나, 네네. 언제 오시나 다들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마스크를 쓰고 오시니까 그렇죠. 요즘은. 잘 못 알아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지금 들어간 사람이 김 실장이 맞냐 안 맞냐 서로 작은 신랑이가 확인하면서.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출입하는 데가 저도 그 동네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네. 출입하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? 오늘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. 지하 주차장으로 예. 해서요. 알겠습니다. 신원 확인하느라고 기자들이 굉장히 좀 네. 바빴군요. 속보로 날려야 하니까. 속보로. 네. 조사가 지금은 다 끝났죠? 네,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들어가서 오후 1시 반 정도에 나왔어요.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이 피해자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자기가 그 서울시 비서실에 근무할 때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고 또 그로 인한 그 인사 정보 요청도 했었다. 네. 근데 이거를 다 무시했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비서실의 수장이었던 이 김주명 실장이 네. 이 사실을 들었는지, 제가 직접 안 들었으면 알고는 있었는지 네. 그 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. 그 부분이 아마 이번 그 조사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그 경찰 조사 끝난 이후에 김주명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? 김 실장 오늘 내가 오늘 경찰에 가면 기자들 만나게 될 테니까 얘기를 네.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기자단에 미리 입장문까지 미리 줬는데 그 실제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질의응답도 있긴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이게 피해자에게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바란다 이런 덕담을 좀 하시고 하지만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이 성추행 피해를 들은 적 없다. 그리고 방조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인사 전보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. 그래서 명확하게 없다라고 그냥 정리를 없다. 했네요. 네, 자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. 이런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하고 자신이 나눴던 이 텔레그램 대화록을 네. 경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그 아까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2차 가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조 부분 그리고 사망 사건 그 자체 세 가지 갈래. 네. 이 성추행 방조 의혹 관련해서는 이 박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명이 뭐 계실 텐데 네. 그 김주명 전 실장이 처음이잖아요. 지금 요 수사 그러니까 방조 수사 방조. 관련해서는 네. 그 전에 이제 참고인으로는 한 20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네. 수사를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 지금 김주명 실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 신분이거든요. 지금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네네. 가세연에서 고발을 한 거죠. 네네네. 그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던 4명을 고발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김 전 실장이 오늘 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. 그렇군요. 그 경찰은 김주명 전 실장 소환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현직 관계자 한 네. 20명 정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일부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좀 엇갈리다고
엇갈린다고 해요. 네. 뭐 경찰 대질 신문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? 일단 지난주 이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네네. 그때 이제 경찰도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.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또 이 참고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상당히 엇갈리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알아내야 하니까 그러려면은 뭐 거짓말 탐지기 네네. 또는 대질 신문을 해야 하는데 일단 대질 신문의 피해자도 참고인도 이 하겠다 동의를 네네. 받아야 하니까 네.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난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첫 대질 실문을 했다고 합니다. 대질 신문이 일단 일어났군요. 네네. 네네. 그래서 그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하고 네.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같이 대질 신문을 해서 한 6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고 네. 뭐 대질 신문에서 과연 어떻게 내용이 나왔느냐는 사실 수사 진행 상황이어서 그렇겠죠.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아마 대질 신문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사 결과를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. 이 얘기를 좀 해보죠. 이 대담대담 시간에 꾸준히 저희들이 N번방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오늘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, 그러니까 문형욱, 그 공범이죠. 안승진에 대해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혐의를 기본적으로 다 인정을 했네요. 네. 오늘 그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서울에서 한 건, 대구에서도 한 네. 건, 경북 안동이네요. 대구지법 안동지원인데 네. 안동에서 열렸는데 그 안동에서 열린 재판이 이 각하의 공범 안승진 씨 네. 그리고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었고요. 이 사람들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네. 유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 혐의를 다 인정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밝혔는데 네. 이렇게 피고인들이 자기 혐의를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자기 범죄를 반성한다는 걸 좀 어필을 해서 그렇겠죠. 좀 양형에서 좀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네. 그런 시도로 읽히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두 눈 네. 뜨고 봐야죠. 네. 뭐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. 명백한 증거물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. 그래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산삼작한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.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조주빈과 일당 모두를 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 공판도 오늘 열렸어요. 예, 오늘 서울에서 네. 열린 게 이 조주빈과 일당들 네네. 범죄단체 조직죄로 엮인 이 5명의 이 공판이 첫 공판이었는데요. 네네. 오늘 공판이 2시에 시작을 했는데 5시 반 넘어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중에서 한 30분 정도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 3시간 정도는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. 네. 사실 비공개 재판이 많지는 않은데 특히 검찰의 공소유지 낭독 시간은 사실 다 공개되는 게 보통이거든요. 근데 네. 워낙 이 피해 내용 자체가 피해자들이 너무 예, 네.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2차 가해가 우려돼서 일단 거의 3시간 정도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또 신문이 워낙 길어져서 조주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워낙 신문이 길어져서 오늘은 뭐 검찰 쪽만 신문을 하고 네. 변호인 측에서도 원래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네. 했답니다. 기본적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 자체를 다들 부인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. 거죠. 예. 네. 그리고 또 조주빈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전달했습니다만 넉 달 동안 거의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이게 매일 반성문이 이렇게 써지는 건가요? 일단 그게 궁금하고 물리적으로. 네. 재판부에 사실은 제출하는 건데 목표는 뭐 뻔한 거잖아요. 감형. 근데 요즘은 많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? 점차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실제?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반성문을 아예 참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 반성문에 대한 비판도 많고 네. 그것도 반성문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주빈이 반성을 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대상은 피해자 대상인데 네. 이 재판부에만 나 잘못한 것 같다라고 반성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. 네. 이런 해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 작년 11월에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김한 기자 보도로 처음 보도를 하면서 정말 공분이 일었는데 이젠 또 시작 중이어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김한 기자님 못하겠습니다. 모셨으면 정말 할 말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요. 또 막 아쉽네요.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면서 네.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텐데 짧게 하나만 시간이 지금 애매한가요? 김한 기자 하여튼 보도 이후에 N번방 여러 번 저희 대담대담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김영선 기자 보기에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?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지났잖아요. 네. 이 사이버,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사실은 좀
멀었다? 변한 게 별로 없네. 약간 좀 허탈한 기분이 들어요. 네네. 아직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. 네네.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니까 뭐가 변했나 생각해 보면 그래도 경찰하고 수사기관들은 좀 어쨌든 자세가. 적극성이 굉장히 달라진 게 있고 네. 그다음에 피해자 신변 보호나 네. 또 피해자 신상 공개 이런 것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다만 이제 사법부가 이제 달라져야 할 차례겠죠. 제 그렇죠. 생각엔. 네, 알겠습니다.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저희 프로그램에 다음 주부터 변화가 생겨서 김영선 기자와도 아쉽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네. 좋은 기회 많아서 많이 네. 배웠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김영선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